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위점프 투자전략연구소 보고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현대 통화 시스템의 조용한 파괴자인가? 라는 좀 제목부터 흥미롭죠. 네, 그렇죠. 2019년만 해도 한 20억 달러 정도였던 시장이 지금은 뭐 2,470억 달러. 이게 미국 전체 통화량 M2라고 하죠. 네, M2. 그거의 1%를 넘는 수준까지 커졌어요. 단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거시경제의 변수가 된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오늘 그 실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 보면서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통화량을 늘리는 건지 아니면 줄이는 건지,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 그 미국 국채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이게 전 세계적인 디지털 달러화 현상이나 뭐 각국의 통화 주권 이런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복잡한 현상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앞으로 올 변화에 대한 통찰력, 이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데요. 이게 결국 돈을 더 돌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이게 참 간단한 답은 없는데요. 뭐 규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긴축적 효과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긴축적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은행에 있는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럼 발행사가 그 돈으로 바로 대출을 해줘서 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대부분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그냥 묶어둡니다. 묶어둔다. 네, 그러니까 은행처럼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면서 돈이 막 불어나는 과정 있잖아요. 그 신용 승수 효과. 네네, 있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어떤 연구 보니까 상위 3개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도 2022년에 미국 M2 통화량,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한 1.1에서 1.2% 정도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와, 줄이는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 있잖아요. 네, BIS. 거기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해요. 스테이블 코인에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공급을 좀 조절하는 탄력성이라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100% 기존 자산으로 담보가 돼야 하니까 뭐랄까 새로운 신용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냥 선불 현금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 선불카드 같은 거다. 그렇다면 규제는 이런 특성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안정성을 되게 강조하는 방향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지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뭐 결제 스테이블 코인 명확화 법안이나 지니어스 법안 같은 걸 보면요. 핵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1달러는 1코인, 이 가치를 유지해라. 1대1 패킹이요? 네. 그리고 준비금은 항상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또 그 준비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담보로 쓰는 거 재담보라고 하죠. 네, 재담보. 그거 절대 금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 그러니까 MMF처럼 만들겠다는 의도거든요. 아, MMF요. 네, 신용 창출 기능은 제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통화 긴축적인 성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금 그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겠네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시장에 큰 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리던데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정말 무시 못할 구매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테더 USDT 하나만 봐도요. 보유량이 1,130억 달러예요. 이게 미국 국채 보유 순위로 보면 7번째로 큰 손입니다. 와, 7번째요? 테더 하나가요? 네. 그리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묶여있는 단기 국채만 해도 거의 1,200억 달러에 달해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대로 2028년까지 한 2조 달러 규모로 커진다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단기 국채 수요가 1조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1조 달러? 네. 이게 영국이나 중국 전체가 가진 미 국채보다 더 많은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해외 큰손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같은 걸로 요즘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줄이고 있죠. 바로 그 빈자리를 스테이블 코인이 채워주면서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 걸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일종의 민간 부문 양적 완화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민간 양적 완화라?
네,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지배력 확대 지렛대로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듣고 보니까 규모가 정말 엄청난데 당연히 위험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위험이 있죠. 특히 비대칭적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비대칭적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막 몰릴 때는 단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요. 한 2에서 2.5bp, 그러니까 0.02%포인트 정도요. 그런데 반대로 대규모 상환 요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런 같은 게 발생해서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요.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6에서 8bp 정도요. 빠져나갈 때 충격이 훨씬 크군요. 네, 만약에 발행사들이 국채를 막 급하게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 파이어 세일이라고 하죠. 헐값 매각. 네, 파이어스예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세계 금융의 기반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때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잠시 달러 가치를 유지 못했던 적 있잖아요. 디패깅이라고.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불안했죠. 그게 바로 경고 신호였던 거죠. 이게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금융 안정을 꾀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시장 금리로 높여버려서 정책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 정도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특히 대부분 달러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99% 이상이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화 현상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자국 통화가 좀 불안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 국민들한테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매력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국 화폐보다 안정적이니까. 네, 문제는 이게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또 자본 유출 위험을 높이고 결국 미국 연준 정책의 영향력만 더 키운다는 점이에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만 되면 국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뭐랄까 디지털 무명 증서 같은 거라서요. 디지털 무기명 증서. 네, 과거에 그냥 달러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ECB나 아까 말한 BIS에서도 이게 각국의 통화 주권에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통화량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 국채 시장, 나아가서는 국제 금융 질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군요. 네. 앞으로 나올 규제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게 정말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재 규제 흐름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신용 창출 기관이라기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MMF와 비슷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좀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런 규제 환경 변화라던가 또 미국 국채 시장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디지털 달러화 추세 같은 것들을 계속 주시하셔야겠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을 좀 맞춰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이 변화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다룬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네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디지털 달러로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된다면 말이죠. 네. 미래에 혹시 디지털 위안화나 디지털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때는 국제 금융 질서에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나 지정학적 변화가 펼쳐질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